대표님, 네. 그 결혼해서 한국에 가서 파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한국 와서 이제 결혼이 깨지는, 그렇죠. 예, 많죠. 예,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부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신랑분들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상담 오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은, 첫 번째가 이유가 뭐냐면은 신랑 신부가 크게 좋아하는 게 없을 때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부가 처음부터 한국에 가서 한국 갈 욕심, 가면은 뭔가 막 그냥 다 될 것처럼 이런 뭐 하나 꿈만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신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과정에서 가면 막 잘 조용히 앉아갖고 뭐 해요? 인터넷에도 일할 데 없나 찾고, 막 누구하고 전화통화하고, 그 신랑을 챙기는 거는 뒷전이죠. 왜? 베트남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신랑을 챙기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일단 내가 목표 달성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첫째 이유가 두 사람이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게 없을 때. 그래서 그때 상황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신부가 한국 오기 전에 진짜 내 와이프가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그게 진짜 신랑이 우리 와이프 나 진짜 좋아한다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할 때는 절대 한국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 중간에 진행하면서도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내가 권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못 멈추고 한국에 왔어. 한국 와서 그때서 베트남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하다 이거라. 결국은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이 경우가 사실상 보면은 대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성격이 조금 왜 칼칼한 성격, 모난 성격 하다 보니까 신랑하고 자꾸 부딪히는 경우 있는, 이런 경우 있는 신부가 있어요. 저희 회사도 이제 신부하고 자꾸 부딪히는 것 때문에 제가 파혼을 신랑한테도 이야기했고 파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신랑이 파혼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한국 데려와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한국 오니까 이 칼칼한 성격이 더 티나오죠. 결국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베트남 현지에 진행할 때보다는 한국어만 도로 80%로 떨어진다. 근데 일반적으로 결혼시키는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들은 한국 가만 잘할 거야,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여기서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하고 와이프하고 나하고 사이가 한국 오면은 조금 더 악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졌을 때 생각하라고. 지금 두 사람이 좋고,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전통원래 하러 온 신랑들 지금 좀 전에 이제 면담을 하고 왔는데, 신랑 입에서나 신부 입에서나 딱 첫 마디가 신랑 본인이 잘해줍니까? 신부가 또 잘해줍니까? 물으면, 네, 잘해줍니다. 이 소리가 바로 탁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 소리는, 그렇죠. 근데, 글쎄요, 이런 말을 꺼내면은, 지켜보자. 그 다음에, 같이 이래 만나는 모습만 이렇게 우리가 봐도요, 표가 납니다.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은, 저 신부는 진짜 신랑을 좋아하는구나. 예. 같이 다니는데요. 다니는데, 같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행동 자체가 보면 달라요. 뭔가 신랑한테 착 달라붙는 그 액션이 보여. 근데, 신랑한테 사랑하는 게 별로 없을 때는 착 달라붙는 게 약해지죠. 처음에 결혼 약혼식 하고 여행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만 갈수록 점점 약해져. 밍숭밍숭하게 앉아, 그게 앉아만 있어. 신랑들이
본인 스스로 딱 알아야 돼요. 그때는 절대 한국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한국 가면은 더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코로나 이후에 4건의 신부가 이제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다수가 신랑하고 사소한 트러블이 잦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국 가니까 더 트러블이 더 심해져 버려요. 같이 살다 보니까 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 우리 주말 부부, 한 달 부부처럼 떨어져서 살 때는 만나면 애틋하단 말이에요. 매일 붙어 있으면은 사소한 트러블은 무조건 생길 수 있거든, 부부지간에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트러블도 생겼다가 빨리 풀어지고, 생겼다 풀어지고, 빨리빨리 풀어지는 게 돼야 된다. 이게 안 풀어지고, 막 며칠씩 가고, 그러면 서로 막 신경 곤두서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신부 중에 이제 그런 분 있어요. 신랑한테 사실상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 가서 신부가 좀 예민하게 그래요. 왜? 이제 자기 다른 신부들은 신랑들이 막 아파트에 살고 근데 이 신랑은 어떤 농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 살고 이런 환경이 좀 다르니까 조금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도 사소한 걸로 삐져서 며칠 동안 많이 행동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유가 뭐냐? 신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다 보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신랑이 무슨 말을 해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민했죠. 예민해졌던 거라. 근데 요 신부는 임신하기 전에 조금 예민했던 신부인데 임신하니까 더 예민해진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도 지금 두 사람이 살아간 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임신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신랑의 성격이 신랑도 예민한 사람이 돼보세요. 신부가 좀 예민하게 해버리면 바바박 긋잖아요. 그러면 신부들이 신랑이 큰 소리 치고 해보면 에이씨 안 살아 하고 도망가 버리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신랑이 가면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신부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신부도 순차적으로 임신하고 아기 낳고 부모 초청하고 부모도 와서 일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면은 마냥 모든 걸 신랑이 벅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런 신부들은 신부 자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 있지만은 신부 성격 좀 칼칼하고 탁탁 쏘는 신부들은 한국어만 신랑하고 더 싸운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신부가 그자큼 신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해보세요. 좋아하면은 다른 게 전혀 묻히잖아요. 신랑이 조금만 못해줘도 불만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진짜 우리 와이프가 나를 좋아하는지 이걸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고 아닐 때는 가차없이 스톱을 해야 돼요. 저희 회사도 그거 하나 제일 먼저 봅니다. 무조건 체크하는 게. 그래서 신랑들 놀러 와든 어떻게 하든 항상 제가 있는 호텔에 와서 제가 같이 저하고도 대화도 하고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회사 규정이에요. 무조건. 제가 사용하는 호텔에 놀러 와도 무조건 여기서 생활하면서. 왜? 저하고 신랑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눈으로도 보고 신랑도 언제든지 묻고 싶은 것을 묻고 이 회사하고 이게 돼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랑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한국 가서 신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신랑 신부를 관리하면서 체크하고 아닐 때는 신랑한테 여기서 멈추는 게 낫다고 권해주는 업체가 잘하는 업체죠.